1978년 경북 산골 마을.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10살 소녀에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얀 진돗개, 백구였죠. 굶주림에 죽어가던 소녀에게 백구는 매일 밤 빵을 물어다 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빵을 훔친 죄로 백구를 빼앗아 가려 했고, 소녀는 백구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발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저한테 백구밖에 없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소녀와 백구는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 후 그 소녀에게 찾아온 놀라운 반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구와 소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8년 가을,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외딴집에 10살 소녀 영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엔 초라한 판잣집 한 채가 전부였죠. 기둥은 세월에 휘어졌고 지붕엔 방수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는 영희가 6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검게 그을린 시신을 업고 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영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영희를 키웠지만 과로와 영양실조로 몸이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작년 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죠. 병원에 갈 돈도 없어 그냥 방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아침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동네 어른들이 어머니를 산에 묻는 걸 멍하니 지켜봤어요. 그날부터 영희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백구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데려온 하얀 진돗개였어요. 백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영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영희의 낡은 이불 옆에 붙어 자며 온기를 나눠줬죠. 시간이 흐를수록 영희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쌀독은 텅 비었고 된장독 바닥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웃집에서 조금씩 얻어먹었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희는 사흘째 굶주린 채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움직일 기력조차 없었죠. 천장에 빗물 새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 백구가 밖에서 돌아왔어요. 젖은 몸을 털며 영희에게 다가온 백구의 입에는 작은 빵 한 조각이 물려 있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단팥빵이었어요. 백구는 조심스럽게 그 빵을 영희 앞에 내려놓고 젖은 주둥이로 영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빵을 집어 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야,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영희는 빵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단팥의 맛이 입안에 퍼졌죠. 너무 오래 굶어서 목으로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영희는 빵을 절반 뜯어 백구에게 내밀었습니다. 백구야, 너도 먹어. 하지만 백구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저 영희가 먹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백구의 목을 껴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어요. 백구는 이틀에 한 번씩 어디선가 빵을 물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식빵이었고 어떤 날은 카스텔라였죠. 영희는 백구가 어디서 이걸 구해오는지 몰랐지만 그 빵 덕분에 겨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영희는 그저 불쌍한 고아일 뿐이었죠. 누구도 영희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낮은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었어요. 도토리묵을 만들어 먹으려 했지만 물조차 구하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물이 마을 한가운데 있었는데 영희가 가면 아이들이 돌을 던졌거든요. 부모 없는 애가 왜 우리 물을 먹냐고 놀려댔죠. 그럴 때마다 영희는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양철 대야의 고인 빗물은 녹물이 섞여 있었지만 영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백구는 그런 영희를 지켜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까요? 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영희 옆에 앉아 같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자인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10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영희의 손을 핥자 영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백구야, 너라도 있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영희는 백구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영희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백구가 빵을 물어오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터 입구에 있는 박씨네 빵집에서 빵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였죠. 처음엔 쥐가 먹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새벽 주인이 목격했답니다. 하얀 개 한 마리가 진열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빵을 물고 달아나는 걸 봤다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금세 그 개가 영인의 백구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동네에서 하얀 진돗개는 백구밖에 없었거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개 혼자 산다고 개까지 도둑질을 시키네. 한 아낙이 빨래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 개가 빵을 물어다 준다던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허를 찼습니다. 저게 무슨 팔자냐. 부모도 없는 게 곱게 클 리가 있나. 영희는 그 말들을 우연히 듣고 말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담장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돌을 맞을까 봐 몰래 물을 기르려던 참이었죠.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백구를 불러 앉혔어요. 백구야, 내가 빵집에서 빵을 가져온 거니? 백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영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영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내가 못나서 너까지 도둑놈 만들었구나. 영희는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숨결이 영희 뺨에 닿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냥 굶더라도 남의 것 가져오면 안 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희의 다짐 따윈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영희네 집에 찾아왔습니다. 뒤따라 빵집 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죠. 영희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장이 문을 두드렸어요. 영희야, 나와 봐라.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영희 뒤에 바짝 붙어섰죠. 빵집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 개가 내 빵을 훔쳐갔어. 손에 배상을 해야지. 영희는 고개를 떨궜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배상은 어떻게 해요? 저한테 돈이 없는데요.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빵집 주인은 코웃음을 쳤어요. 돈이 없으면 그 개를 내놔. 보신탕집에 팔면 되겠네. 그 말에 영희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백구는 절대 안 돼요. 영희가 백구를 껴안자 백구는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것 봐. 걔도 사람을 물 기세야. 위험한 놈이네. 이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그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럽구나. 차라리 다른 집에 보내는 게 어떻겠니?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저한테 백구밖에 없어요. 빵집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내가 일해서 빵값을 갚든가.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일이요. 뭐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백구는 그냥 놔주세요. 빵집 주인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0살짜리 꼬맹이가 뭘 하겠어. 쓸모도 없는 게.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애 혼자 두면 나중에 문제만 생기겠어. 차라리 고아원 같은 데 보내는 게 낫지 않나. 영희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한 아낙네가 혀를 찼어요. 저것 봐. 고집은 또 얼마나 세. 부모 없는 주제에 개까지 데리고 산다고 동네에 민폐만 끼치네. 영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왈왈, 컹컹.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 개 미쳤나? 사람을 무는 거 아니야. 영희는 백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백구는 계속 짖어댔죠. 마치 영희를 지키려는 듯 했습니다. 빵집 주인이 소리쳤어요. 저 개 당장 없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어. 영희는 백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요. 백구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이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일주일 안에 빵값을 갚아라. 못 갚으면 그 개는 우리가 처리할 거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영희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가 영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영희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일주일 안에 돈을 어디서 구하지? 10살 소녀에게 일주일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는 영희의 전부였으니까요. 영희는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꼭 방법을 찾을 거야. 백구를 지킬 거야. 다음 날 새벽, 영희는 백구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 팔면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찬 이슬을 맞으며 산길을 오르는 영희의 손엔 낡은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백구는 영희의 앞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영희는 도토리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어요. 자루 안엔 도토리가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도토리가 귀했거든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주워간 뒤였죠.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걸로는 턱도 없어. 백구가 영희의 손을 핥았어요. 영희는 백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를 지킬 수가 없어. 백구는 낑낑 소리를 내며 영희 뺨을 핥았죠. 그 따뜻한 감촉에 영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영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당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반대편에 사는 김서방이었죠. 김서방은 영희를 보자 씩 웃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일할 데를 찾는다며. 내 밭에서 김매기 좀 해줄래? 영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일을 주시는 거예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돈은 많이 못 줘. 하루 200원 정도밖에 안 돼. 영희는 재빨리 계산했어요. 일주일이면 1,400원, 빵값 5,000원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김서방은 흡족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와. 새벽 5시부터 해질녘까지야. 그날 저녁 영희는 백구에게 남은 도토리묵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굶었지만 백구만큼은 먹여야 했어요. 백구야, 내일부터 내가 일하러 가야 돼. 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백구는 영희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김서방네 밭으로 갔어요. 서리가 내린 밭은 차가웠습니다. 김서방이 호미를 던져줬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다 매야 돼.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를 잡았습니다. 10살 아이의 손엔 호미가 너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백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영희는 허리를 굽혀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영희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배는 너무 고파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뼘, 두 뼘 앞으로 나아가며 풀을 매댔죠. 김서방이 가끔 나와서 확인했어요. 영희야, 그것도 풀이야. 똑바로 해.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잘 몰라서요. 김서방은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쓸모없는 것. 저녁 무렵 영희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손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백구가 달려와 영희를 반겼죠. 영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200원 벌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했어요.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번 돈은 겨우 1,400원, 빵값은 턱없이 모자랐죠.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번 돈을 꼭 쥐고 빵집으로 갔어요. 주인 아저씨, 이거밖에 못 모았어요. 더 일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빵집 주인은 돈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5,000원에 1,400원이라고.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제발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하지만 빵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야. 오늘 안에 못 갚으면 그 개는 우리가 처리한다고 했잖아. 영희는 그 길로 집에 뛰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약속을 못 지켰구나. 백구는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어. 영희는 백구 앞을 막아섰어요. 안 돼요. 백구는 안 돼요. 백구는 영희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을 청년 둘이 다가왔죠. 비켜. 안 그러면 너도 다친다. 영희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영희를 밀쳐냈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땅바닥에 넘어졌죠. 백구가 영희를 지키려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청년들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백구는 다리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영희는 울부짖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영희는 기어서 백구에게 다가갔어요. 백구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영희를 핥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백구를 끌고 가려 했지만 백구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영희도 백구를 놓지 않으려 애썼죠. 결국 청년들이 힘으로 백구를 떼어냈습니다. 백구는 계속 영희를 향해 지저댔어요. 왈왈, 컹컹. 영희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못나서 미안해. 백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영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백구의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엔 영희를 향한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있던 영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백구가 없는 마당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백구, 백구는 어디 갔지? 영희는 마을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백구를 찾았죠.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에선 욕설이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희는 마을 끝자락까지 왔어요. 거기엔 보신탕집이 하나 있었죠.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백구가 저기에. 영희는 떨리는 다리로 보신탕집 뒤편으로 갔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그 소리를 따라갔죠. 낡은 창고 앞에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마리의 개들이 갇혀 있었어요. 영희는 철창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어디 있니? 그때 구석에서 희미한 흰색이 보였어요. 백구였습니다. 백구는 다친 다리를 절뚝이며 영희에게 다가왔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백구야, 내가 왔어. 영희는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백구를 만졌습니다. 백구는 영희의 손을 하르며 낑낑거렸어요. 영희는 철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꽉 잠겨 있었죠. 어떡하지? 어떻게 백구를 꺼내지?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보신탕집 주인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죠. 누구야, 거기?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벌떡 일어나 도망쳤어요. 백구의 짖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영희는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희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백구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하지? 10살 소녀에게 방법은 없어 보였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영희는 무릎을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울다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꿈속에서도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빵을 물고 오는 백구, 영희를 지키려 짖는 백구, 끌려가며 영희를 바라보던 백구의 슬픈 눈빛. 다음 날 새벽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백구를 훔쳐서라도 구해야겠다고. 영희는 부엌에서 낡은 부엌칼을 찾았어요. 자물쇠를 부수려면 이게 필요할 거라 생각했죠. 영희는 칼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신탕집 뒤편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했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길을 영희는 혼자 걸었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지만 영희는 다시 일어나 걸었죠. 백구를 구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주변을 살피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철창 앞으로 다가갔죠. 백구는 영희를 보자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어요. 짖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희 마음을 아는 듯했죠. 영희는 부엌칼로 자물쇠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더 세게 내리쳤죠. 철컥, 쨍그랑, 요란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멀리서 불빛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깨어난 거였어요. 영희는 다급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자물쇠를 두드렸죠. 하지만 자물쇠는 끄떡없었어요.
오히려 칼날만 휘어졌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슬픈 눈으로 영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영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백구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를 구하지 못했어. 보신탕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너, 어제 그 애구나? 뭐 하는 짓이야?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영희는 백구 앞을 막아섰습니다. 백구를 돌려주세요. 제발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주인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이건 이미 내가 돈 주고 산 개야. 내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려고 해. 영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백구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할게요. 주인이 턱을 괴었습니다. 뭐든 한다고. 그럼 5,000원 가져와. 그럼 돌려줄게.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5,000원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까지. 못 가져오면 이 개는 내일 탕이 돼.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꼭 가져올게요. 주인은 코웃음을 쳤죠. 어린 것이 5,000원을 어디서 구해. 하지만 뭐, 해봐라. 영희는 백구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구할게. 백구는 낑낑거리며 영희를 올려다봤어요. 영희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죠. 어디서 5,000원을 구하지.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일을 해서 번다고 해도 오늘 저녁까지는 불가능했어요. 국어를 해볼까? 아니면 빌어볼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영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영희는 마을을 헤맸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려달라 애원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문전박대였습니다. 어떤 집에선 개한테 정든 것도 한심하다며 비웃기까지 했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영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5,000원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느님, 제발 백구만은 살려주세요. 오후가 되자 영희는 더 이상 걸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헤매며 구걸했지만 아무도 영희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쫓겨나기 일쑤였죠. 영희는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를 구할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그때 마을 버스가 덜컹거리며 들어왔어요. 버스에서 낯선 여자가 내렸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영희는 그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여자도 영희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아가, 왜 그렇게 울상이니? 여자가 영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영희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여자는 영희의 상처투성이 손을 보았어요. 손이 왜 이렇게 됐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자는 한참을 영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 동네에 복지관이 있다던데 거기가 어디니? 영희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끝에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죠. 그런데 다시 영희를 돌아봤어요. 아가, 혹시 밥은 먹었니?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굶고 있었거든요. 여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영희에게 내밀었어요. 이걸로 밥 사 먹어. 영희는 그 돈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받아요. 전 괜찮아요.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영희의 손에 돈을 쥐어줬어요. 괜찮아. 받아. 그리고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복지관에 찾아와. 내가 거기서 일하거든. 여자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희는 손에 쥔 돈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3,000원, 5,000원까지는 아직 2,000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000원만 더 있으면 돼. 영희는 다시 마을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 바닥만 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돈은커녕 동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점점 기울어갔습니다. 영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영희는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었죠. 장터는 장날이 아니라 한산했습니다. 몇몇 좌판만 남아 있었어요. 영희는 한 채소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심부름 해드릴게요. 돈 조금만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영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꺼져. 거지 같은 게. 영희는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아무도 영희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어떤 주인은 영희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영희는 절망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옆 생선 가게 주인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애야, 이리 와봐. 영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손짓했죠. 영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거야. 아저씨가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지 할게요. 아저씨는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럼 저 생선 박스들 저쪽으로 옮겨줘. 다 옮기면 2,000원 줄게.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2,000원 주실 거예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대신 해줄 때까지 다 옮겨야 돼. 영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꼭 할게요. 생선 박스는 영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한 박스를 들면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영희는 계속 옮겼죠. 해가 수평선에 걸쳤을 때 영희는 마지막 박스를 옮겼습니다. 온몸이 휘청거렸지만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다 옮겼어요. 아저씨. 생선 가게 주인은 박스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2,000원을 꺼내 영희에게 내밀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울먹였죠. 영희는 아까 받은 3,000원과 지금 번 2,000원을 합쳐 꼭 쥐었어요. 5,000원. 드디어 5,000원을 만들었습니다. 영희는 보신탕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이제 널 구할 수 있어. 해는 거의 다 졌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백구를 구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영희의 눈에선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보신탕집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영희를 봤습니다. 너, 아까 그 애구나. 돈 구했어. 영희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5,000원이요. 백구를 돌려주세요. 주인은 돈을 세어봤습니다. 정말 5,000원이 맞았죠.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린 것이 이걸 어떻게 구했대.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구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죠. 주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약속은 지켜야지. 주인은 열쇠를 들고 뒤쪽 창고로 갔습니다. 잠시 후 백구가 나타났어요. 백구는 영희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영희는 백구를 꼭 껴안았죠. 백구야, 백구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백구는 영희의 얼굴을 하르며 낑낑거렸습니다. 영희와 백구는 그렇게 다시 만났어요. 석양빛 속에서 소녀와 개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주인은 작게 중얼거렸죠. 참 기특한 것들이네. 백구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영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영희의 이불 옆에 바짝 붙어 자며 온기를 나눠줬어요. 영희는 백구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백구야,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백구는 잠결에도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눈을 뜨자 쌀독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백구도 배가 고픈지 영희를 올려다봤어요. 영희는 백구를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오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영희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어제 5,000원을 만들느라 온 힘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어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한다던 여자였죠.
여자는 손에 도시락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그 아이 맞지? 밥 먹었니? 여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시락을 내밀었죠. 이거 먹어.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내 강아지 것이야.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희 줘도 돼요. 여자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럼 어서 받아.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백구도 여자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여자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판잣집, 텅 빈 부엌, 해진 이불.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혼자 사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셨어요. 작년에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척은 없니?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백구랑 저만 있어요. 여자는 영희의 어깨를 토닥였죠. 힘들었겠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여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 이름은 김미숙이야. 복지관에서 아동복지사로 일해. 앞으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복지관으로 와. 알았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숙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 학교는 다니니?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작년부터 못 다니고 있어요. 미숙의 눈빛이 안타까워졌죠. 그럼 안 되지. 넌 학교에 가야 해.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책도 없고 공책도 없고 게다가 애들이 저를 놀려요. 부모 없는 거지 애라고요. 미숙은 영희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미숙은 자주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헌 옷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영희에게는 미숙이 세상에서 유일한 어른이었죠. 백구도 미숙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낡은 책가방을 들고 왔어요. 영희야, 다음 주부터 학교에 가자. 내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어. 영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죠. 그럼 넌 공부할 권리가 있어. 영희는 책가방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미숙은 영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영희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수군댔지만 영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영희의 노력을 알아봤죠. 특히 담임 선생님은 영희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방과 후면 영희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백구야. 나왔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희를 반겼죠. 영희는 백구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어요. 백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듣는 척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추위가 매서웠지만 영희는 견뎠어요. 미숙이 가끔 연탄을 갖다 주고 담요를 갖다 주었거든요. 영희는 백구를 꼭 껴안고 잤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냈죠. 어느 날 영희는 책을 읽다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영희는 백구에게 물었죠. 백구야, 나도 나중에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아파서 돌아가시는 사람이 없게 말이야. 백구는 영희의 손을 하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응원하는 것처럼요. 그날부터 영희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어요. 백구는 영희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가끔 영희가 졸면 백구가 낑낑거려 깨웠습니다. 미숙은 영희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영희야, 넌 정말 대단해. 이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니. 영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미숙의 눈이 반짝였어요. 의사라니. 좋은 꿈이네. 꼭 이뤄. 선생님이 도와줄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이룰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희는 백구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백구도 잘 있고요. 저 꼭 훌륭한 사람 될게요. 백구는 영희의 품에서 따뜻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죠. 백구야, 내가 물어다 준 그 빵들. 나 절대 안 잊을 거야. 내가 날 살렸어. 그러니까 나도 남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미숙의 도움과 장학금으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죠. 영희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버텨왔거든요. 백구는 이제 늙었습니다. 한때 하얗고 윤기 나던 털은 군데군데 빠졌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희 곁을 지켰습니다. 영희가 밤늦게 공부할 때도 옆에서 함께 깨어 있었죠. 대학 입시를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영희는 의과대학 진학을 목표로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까지 공부했고 백구는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백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백구야, 백구야. 영희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영희는 백구를 품에 안고 마을 유일한 동물병원으로 뛰었죠. 하지만 병원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영희는 문을 두드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계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 후에 수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영희는 백구를 내밀었죠. 백구가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했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수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늙어서 그래. 이미 많이 약해졌어. 오래 버티긴 힘들 것 같구나.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나요? 수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나이가 있는 게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최선이야. 영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백구야. 안 돼. 넌 안 돼. 영희는 백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를 이불 위에 눕히고 옆에 누웠습니다. 백구야. 나 아직 의사도 안 됐는데 내가 보고 싶을 텐데 조금만 더 버텨줘. 백구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백구를 안고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빵을 물어다 주던 백구. 마을 사람들로부터 영희를 지키려 했던 백구. 추운 겨울밤 온기를 나눠주던 백구.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야.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백구는 영희의 손을 하르며 가만히 숨을 쉬었어요. 그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백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사랑과 안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고 잘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백구의 숨이 멎었습니다. 영희는 백구를 꼭 껴안고 통곡했어요. 백구야, 백구야, 제발 눈 떠. 하지만 백구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삶을 지켜준 백구가 세상을 떠난 거였죠. 영희는 집 뒤 언덕에 백구를 묻었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영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백구야, 편히 쉬어. 내가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 그래서 너처럼 다른 생명들을 살릴 거야. 영희는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몇 달 후,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희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장학생이었습니다. 미숙이 합격증을 들고 달려왔죠. 영희야,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백구한테도 자랑하고 싶은데 미숙은 영희를 꼭 안아줬어요. 백구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대학에 입학한 영희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어려운 과목들이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백구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의학 공부를 하면서 영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백구가 아팠을 때 얼마나 무력했는지. 만약 그때 자신이 의학 지식이 있었다면 백구를 살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희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영희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죠. 영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영희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원이었습니다. 첫 환자가 왔을 때 영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주말이면 영희는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백구야, 나 의사 됐어. 오늘도 5명 진료했어.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야. 백구는 대답이 없었지만 영희는 백구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는 의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았어요. 교통사고로 다친 아이였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영희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이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죽었을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영희는 다시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죠. 백구야, 오늘 아이 하나를 살렸어. 내가 날 살렸던 것처럼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영희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백구가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의원을 연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의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영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해주고 때론 약값까지 대신 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희를 천사 같은 의사라고 불렀죠. 어느 가을날 의원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70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죠. 영희는 재빨리 할아버지를 진찰대에 눕혔어요. 할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을 짚었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서요. 영희는 청진기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매우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영희는 서둘러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본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즉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영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구급차 부를게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영희는 응급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준비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할아버지의 생명이 깜박거리고 있었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티세요.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구급차가 할아버지를 싣고 떠났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살아날 수 있을까?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백구야, 저 할아버지 좀 지켜줘. 며칠 후 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영희는 그날 저녁 백구의 무덤을 찾았죠. 백구야,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어. 내 덕분이야. 영희는 무덤에 손을 얹었습니다. 백구가 물어다 준 빵으로 목숨을 이어갔던 그 시절. 그 기억이 영희를 지금의 의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희가 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마리의 흰 개가 나타난 거예요. 백구와 똑 닮은 진돗개였습니다. 영희는 걸음을 멈췄죠. 백구야, 설마 내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개는 달아났습니다. 영희는 그 뒤를 쫓았어요. 개는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고 거기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떨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영희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 괜찮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이는 영희를 올려다봤어요. 배고파요. 엄마가 안 와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꼭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영희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밥 줄게. 아이는 영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백구가 빵을 물어다 주던 그 밤들이요. 영희는 아이를 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아이는 배불리 먹고 나서야 웃음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천만에 언제든 올 수 있어. 그날 이후 영희는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복지 당국에 연락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게 했고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어요. 마치 옛날 미숙 선생님이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는 시골 봉사 진료를 나갔어요. 산골 마을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영희는 약 상자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할머니 한 분이 영희를 맞았어요. 선생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영희는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관절염이 심했지만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영희는 약을 처방하고 물리치료 방법을 알려줬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희는 옛날 자신이 살던 집터를 지나갔습니다. 이미 무너져 폐허가 된 집이었어요. 영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백구와 함께 살았었지. 영희는 백구의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덤 옆엔 어느새 들꽃이 피어 있었어요. 영희는 무덤 앞에 앉아 중얼거렸죠. 백구야, 내가 물어다 준 빵 기억나? 그 빵이 날 살렸어. 그래서 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영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백구의 숨결 같았죠. 영희는 작게 웃었어요. 백구야, 넌 지금도 내 곁에 있는 거지. 영희는 무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영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날 살렸고 난 그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게. 영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석양빛이 영희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영희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옆으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백구가 함께 걷는 것처럼요. 의원으로 돌아온 영희는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의사 면허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엔 어린 백구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죠. 백구야, 우리 잘 살았지. 넌 날 살렸고 난 세상을 살리고 있어.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잖아.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백구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희는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백구가 물어다 준 빵으로 연명했던 그 소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하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겁니다.